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입체골조입니다. 입체골조. 자, 저번 시간 첫째 시간에 빔 요소를 했죠. 단순보, 그 다음에 양단 고정보, 뭐 그렇게 했죠. 자, 그런 요소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골조. 이 골조를 어떻게 형성이 되죠? 보와, 이 거드라 그러죠. 보와 기둥, 그 다음 밑에 기초로 이루어지는 골조. 통상 기초는 나중에 설계하고 이쪽 부분이 지지단이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기초가 지지단, 픽스되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힘의 흐름은 물처럼 슬라브에서 물이 떨어지면 슬라브에서 힘이 전달이 되고 이 전달된 힘은 양측 보로 흘러가서 그 다음에 보에서 또 나눠서 기둥, 양옆의 기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식으로 힘을 흐른다, 이렇게 힘이 흐른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슬라브를 이해하고 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둥, 기초 이런 식으로 모든 구조 부분의 그 어떤 해석 자체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 그것은 이제 입체 골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평면에 대해서 이 기둥과 보의 강성에 따라서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조금 덜 된 학생들은 저 뒤쪽으로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골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모멘트 선도가 되어 있으면 이제 3차원 요소, 평면 요소에서 이제 3차원으로 갈 때는 하중을 어떻게 넣느냐. 물론 평면하고 조금 다르게 넣겠죠. 예, 그래서 이 넣는 방법. 요즘에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3차원으로 구조물을 해석하고 이 기둥도 다 축으로, 그러니까 X축, Y축, Z축으로 힘을 받는 그러한 요소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 시간에 배웠던 슬래브는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했냐 한다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힘을 어떤 식으로 흘러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슬라브를 조금 공부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체 골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료세스 프로그램을 한번 켜볼까요? 파일, 오픈 프로젝트. 뉴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일, 뉴 프로젝트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학생들 첫 시간부터 우리가 입문을 하고 그다음에 쭉쭉쭉 우리가 공부해 왔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파일 뉴 프로젝트 한 상태입니다. 뉴 프로젝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공간에 3차원적으로 하중을 넣을 거예요. 저번 시간 우리가 했던 그 내용 중에 이 하중은 우리가 그 고정 하중이 600kg, 적재 하중이 300kg 했죠. 자중은 따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우리 사무실이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일 첫 시간에 한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유한요소 해석 그 이론을 보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노드, 엘리먼트, 프로퍼티, 바운더리, 하중을 넣고 끝난 거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절점, 요소, 프로퍼티, 바운더리. 자, 다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오른쪽 마우스를 하게 되면 절점이 나오죠. 자, 절점부터 한번 하죠. 절점은 저는 습관적으로 원점부터 출발합니다. x, y, z가 0,0,0이다. 어플라이. 그러면 여기에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절점이죠. 네. 절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높이 층고가 한 3m라고 하죠. 그러면 3m로 카피를 해도 되고요. 뭐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뭐 3m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절점을 변형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모르시면 어디를 가서 바로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뜹니다. 노드. 자, 절점을 카피하고 싶다. 여기 있네요. 변환시키고 싶은데 어디로 변환시키고 싶다라고 보면 Z 방향으로 3m를 카피하고 싶다. 카피네, 그죠? 이거 이동시키고 싶다면 무브고요. 카피하고 싶다고 하면 왼쪽 탭입니다. 자, 어플라이 하면 두 가지 절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행위는 절점을 하나 생성하고 그냥 절점을 Z 방향으로 하나 카피한 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체 골조를 하게 되면 Z 방향 하나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를 8m 방향으로 X 방향으로 한번 카피해 봅시다. 8m. 어플라이. 자, 정면에서 볼까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 보는 탭은 여기, 보는 도구는 여기 다 있습니다. 보는 도구. 이거는 이제 잡는 도구죠. 셀렉트 하는 도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석하는 도구.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것들인데, 하나하나 그냥 해가면서 익혀가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자, 절점이 우리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모르면 이제 엘리먼트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절점이 끝났으면 요소를 하게 돼 있죠. 엘리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자, 그러면 요소, 오른쪽 마우스에 요소하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인데 요소 안에 항상 프로퍼티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셀렉트 여기 하나도 선택을 하지 말고요.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컬트를. 내가 뭘 잘못했다면 컬트를 Z하면 취소가 됩니다. 예, 하나 잘못했죠. 자, 총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는 자, 엘리먼트, 프로퍼티 이렇게 돼 있죠. 엘리먼트, 프로퍼티는 같이 동시에 그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엘리먼트에 보면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하면 자, 요소를 생성할 겁니다. 제가 필요한 요소는 기둥 하나하고 보 하나, 기둥 하나, 기둥 두 개와 보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먼트 안에 들어가면 자, 머티리얼 이 재료를 철골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세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 기둥의 크기와 보의 크기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에 대한 세팅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 점점 안에 들어가면 점점 다시 점점 안에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 나오죠. 자, 보시면 머티리얼 뭐로 할 거냐. 자, add는 뜻이 뭐죠? 추가할 거다. 눌러보시면 추가를 하는데 어디 뭘 추가할 것인지 보죠. 여기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콘크리트도 할 거다.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이렇게. 자, 콘크리트에 내가 24 압축 강도 240을 쓰겠다. 24 메가파스칼을 쓰겠다.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단면을 추가해라 뜻이죠. 추가. 박스가 되겠죠, 그죠? 박스가 아니고 솔리드. 기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C 대문자로 할까요? C1. 자, 유저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고요. 뭐 H형광 같은 거 복잡한 거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단순한 거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0.5의 기둥을 가졌다. 그죠? 오케이 하면은 기둥이 하나 생성했어요. 또 하나 생성해 볼까요? 이렇게 하려면 귀찮죠,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카피합니다. 카피하고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집니다. G1 그죠? 이렇게 해놓고 보의 크기는 400에 700이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 편해지죠. 또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네임을 바꾸니까 G1으로 네임이 바뀌었죠. 네, 추가하려면 섹션 뭐 들어가서 여기에서 섹션을 골라주고 계속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 네,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피하고 이 네임을 바꿔주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팁을 하나 넣었죠, 그죠? 네, 또 하나 뭐 하고 싶으면 카피. 이번에는 B1 빔도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오케이. 뭘 쓸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카피. 이번에는 G2로 할까요? G2.
다 크기는 400에 700. 자, 407번 보폭이 400폭이고 높이가 700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클로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팅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엘리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자, 뭐를 할 거냐? 기둥부터 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기둥. 자, 기둥을 선택하고 노달 커넥티비티 뜻이 뭐죠? 절점의 연결 뜻입니다. 그죠? 절점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한번 이 절점에 가보면 십자로 딱 변하죠? 이렇게 마우스를 절점에 이렇게 딱 대면 십자로 변합니다. 이 십자로 변할 때 클릭하면 기둥이 하나 형성이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클릭. 아시겠죠? 그럼 기둥이 두 개가 형성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보를 해볼까요? 보. 지원. 절점 클릭. 그럼 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네요. 그죠? 라면이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저 입체골조로, 이 평면골조는 저번 시간에 한 거죠. 그죠? 이제 입체골조로 한번 볼까요? 입체골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딱 그 절점과 요소를 모델링을 하고 이 친구를 이제 카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오른쪽 마우스 엘리먼트, 지금 엘리먼트를 해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다 된 겁니다. 근데 이 요소를 이쪽으로 카피하고 싶다 하면 엘리먼트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소를 트랜슬레이트 옮기고 싶다 뜻입니다. 자, 어떤 요소를 옮기고 싶냐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마우스를 왼쪽에서 위로 하면 잡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윈도우로 잡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 다 잡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에서 자, 트랜슬레이트 엘리먼트. 그러니까 요소를 어떻게 변환시키고 싶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카피하고 싶다. 카피를 어느 방향으로? 이게 X 방향이고 이게 Y 방향이네요. 그래서 Y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Y 방향으로 8m를 옮기고 싶다. 카피를 해보고 싶다. 통상 이거 체킹을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자, 이 친구는 교차점에 이거 섹션을 나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절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 엘리먼트 이 친구 똑같은 내용으로 카피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apply 하면 카피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 카피가 다 된 겁니다. 네, 그럼 입체골조가 형성이 됐죠. 지금 요소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 연결해야 되겠죠. 자, 연결해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요소를 연결해야 되네요. 자, create element nodal connectivity를 찍고 이게 뭐라죠? 입체골조를 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G1 말고요. G2로 한번 해볼까요? G2. 이 친구는 G2. 자,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좀 보고 싶다. 컨트롤 E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E에 엘리먼트의 엘리먼트 타입 네임. 는 빔 타입이고요. 컨트롤 E 엘리먼트 넘버. 그죠? 엘리먼트 넘버는 요소의 번호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번호. 컨트롤 E. 프로퍼티의 네임을 알고 싶다. 자, 이거는 체킹 꺼죠. 자, 프로퍼티가 단면의 속성을 알고 싶습니다. 이 머티리얼이 뭔지 한번 볼까요? C24, 예, 240,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컨트롤 E. 그 다음에 프로퍼티 네임, 아까 뭐로 입력이 됐죠? 이거 보죠? 이거는 G1, 이거는 G2, 이거는 C1 되어 있네요, 그죠? 컨트롤 E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E. 디스플레이 옵션에 보면 우리 노드 넘버나 프로퍼티 컬러 보시면 이게 백그라운드 블랙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기가 보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돌려보는 거고요. 이렇게 돌려보는 거.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자, 일단 까만색이 눈에 보기 더 편하네요. 일단 까만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르면 컨트롤 E 해서 이제 이 화면을 조정하는 겁니다. 화면 보는 방법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 디스플레이 보다는 뜻이죠. 자,
이때까지 지금 한 게 뭡니까? 입체 골조를 보가 총 4개가 있고 기둥이 총 4개가 있고요. 거드는 G1, G2를 모델링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8m 스판이니까 이 친구의 거리가 얼마인지 뭐 알고 싶으면 자, 질문 탭 한번 볼까요? 쿼리 노드 노드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질문이 뭐냐? 그죠? Distance from node 6 equal 8. 그죠? 자, 노드에서 그러니까 노드 6번에서 여기에서 6번에 이게 노드 6번이네요. 2번까지 8m의 거리를 갖고 있다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좌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질문하고 싶을 때 이 엘리먼트를 한번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 거죠. 엘리먼트 뭔지. 자, 6번에서 2번으로 됐다. 이렇게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엘리먼트 하나 더 해봅시다. 엘리먼트, create 엘리먼트. 자, 이번엔 빔을 모델링 한번 해보죠. B1.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B1입니다. 자, 요소가 다 끝났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모르면, 자, 여기 화면을 좀 더 크게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엘리먼트, 노드 끝났고, 엘리먼트 끝났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자동으로 끝났죠? 그다음 바운드리, 어디가 기초가 있는지, 자, 서포트, 어디를 지지할 수 있는지, 지지하는 서포트가 이 친구의 기초를 우리가 만들고, 지구에서 떠받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 친구를 완전히 고정을 시키겠다. 표현이 되죠, 그죠? 지구에서 떠받치겠다.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운드리가 끝난 겁니다. 자, 이 바운드리를 하지 않으면 저번 시간에 했죠. 첫 시간에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말고 강성 매트릭스법으로 하더라도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이쪽에 그 변이를 제로로 두는 거죠. 그렇게 제로를 알아야지만 다른 그 응력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저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봐야 되겠네요. 자, 뭐 했지? 노드 했고, 엘리먼트 했고, 그 다음 프로퍼티 해야 되나요? 프로퍼티? 아까 다 했죠. 머티리얼, 콘크리트, 단면 다 했네요. 콘크리트를 쓰고, 단면은 기둥은 500에 500이고, 보는 400에 700인데, 보가 종류가 총 뭐 세 가지를 우리가 세팅했고, 기둥의 종류는 하나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바운드리는 아까 서포트는 기초가 총 4개가 있다. 그 다음에 로드, 이제 로드도 가야 되네요. 자, 셀프 웨이트를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죠. 자, 셀프 웨이트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 뭐 하중이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 하중의 종류가 뭔지를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하중, 난 이런 하중을 넣을 거요. 자, 타입이 add. 그러면 고정 하중 하나 쓸 거고요. 적재 하중, 뭐 활하중이라 할 수도 있고 적재 하중, 활하중 합시다. 공식 용어는 활하중입니다. 살아있는 하중.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라이브로드 탭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고정 하중은 데드로드 탭을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극한 강도 설계법이나 허용 응용도 설계법에 하중을 조합, 로드 콤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중의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고정 하중이라면 이러한 자중들, 그죠? 그 다음에 슬래브 지금 슬래브 모델링이 안 됐죠? 이러한 슬래브. 그 다음에 활하중은 그 슬래브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하중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2배를 할 거고요. 이 친구는 1.6배를 하기 때문에 하중의 종류를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제 피자를 만들 때 밑에 밀가루에 대한 하중이고 그 위에 토핑이 있죠. 토핑은 또 다르죠, 그죠? 이 토핑에 대한 하중 이렇게 구분하듯이 다 구분해 놓고 콤비네이션 피자를 만드는 겁니다. 콤비네이션 해주는 거죠. 자, 다 했으니까 자, 셀프 웨이트
셀프 웨이트를 지금 넣는 거죠. 자, 고정 하중의 자중, 자기 몸무게를, 자, 여기에 기초가 있죠. 자, 컨트롤 E, 바운더리를 보죠. 바운더리 서포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기초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있으니까 이 친구의 하중을 전달해서 자중을 Z 방향으로, 이게 지금 X, Y, Z니까 위로 가는 게 Z 플러스 Z 방향이니까 하중은 밑으로 누르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이유가 자중은, 자, 이 화면상에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내리 누른다라는 개념입니다. add 하면은 고정 하중이 Z 방향으로 자동으로 고려되라 이 뜻입니다. 클로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 노드 엘리먼트 했네. 바운더리 했네요. 그 다음에 로드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자, 로드에 셀프 웨이트 했네요. 셀프 웨이트. 자, 스태틱 로드 케이스는 우리가 자동으로 했죠. 먼저. 자, 오른쪽 마우스에 로드에 스태틱 로드 케이스 했고 셀프 웨이트 했으니까 하중을 이제 넣어 봅시다. 여기가 하중에 하중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분포 하중을 할 거냐, 등변 분포를 할 거냐, 1방향, 2방향인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assign flow로 하시면 됩니다. assign, 할당해라 이 뜻입니다. 제하해라. 할당하는데 바닥 하중을 자해라. 그러니까 하중을 넣어라 이 뜻입니다. 자, 넣어라, 할당해라, 넣어라, 바닥 하중, 넣어라, 바닥 하중입니다. assign flow load, 할당해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극항도 설계법에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슬라브는 1방향이 있고 2방향이 있겠죠. 그죠? 자, 1방향이면 이 슬라브 지금 두 개죠. 그죠?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죠. 여기까지 거리는 4m에 8m니까 LX분의 LY, 변장비라고 부르죠. 변장비가 2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뭐 1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2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2니까 이게 1방향, 2방향에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 때나 해석해도 됩니다. 2방향으로 해석해도 되고 1방향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1방향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로드 타입 들어가 볼까요? 로드 타입. 그럼 사무실이네요. 사무실. 고정 하중은 얼마랬죠? 자, 마이너스 Z 방향이죠. 600kg. 킬로뉴턴이네요. 킬로뉴턴. 저는 킬로뉴턴 좋지 않은데 일단 600kg는 킬로뉴턴을 하면 마이너스 6 넣으면 됩니다. 적재하중, 하라중은 마이너스 3 이렇게 add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사무실. 자, 하기 싫으면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그죠? 자, 여기에서 킬로뉴턴을 좀 바꿔볼까요? 킬로그램 바꾸죠. 킬로그램으로 로드 어사인 플로 로드 똑같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 단위가 조금 달라지니까 이게 약간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600 깔끔하게 600, 300 이렇게 해도 됩니다. 300. 모디파이 이렇게 바꿔라 뜻입니다. 사무실 close. 자, 사무실을 이제 요 옥상에다가 요 위에 이 바닥은 사무실로 쓰고 싶다 할 때는 자, 사무실을 원웨이로 할 거냐 투웨이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투웨이로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밑에 node defining 정의를 하다는 뜻입니다. 절점 정의 하중 그죠? 제하되는 면적, 그죠? 하중이 제하되는 로딩 에어리아, 제하되는 면적의 절점을 정의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절점을 정의하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모를 둘러싸는 부분에는 하중이 제하된다. 로딩 에어리아입니다. 로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이 친구가 이 방향으로 쫙 들어갔죠. 이 방향으로. 자, 컨트롤 Z 해봅니다. 컨트롤 Z. 그러면 이제 하중이 다시 안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는 일방향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일방향. one way. 그림 바뀌죠. two way. 이건 two way. 이거는 one way. 이렇게 됩니다. one way는
절점 찍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봅시다. 보이죠? 하중이 이 슬랩을 반을 딱 따게서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가는 거. 그죠? 네. 이 슬랩의 반을 따게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E 로드 플로드 로드 레인 플로로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얼마나 하중이 작은지 글자로 나타내는데 컨트롤 E 고정 하중에 플로로드가 볼까요? 이렇게 되네. 컨트롤 E 로드 밸류. 자, 이게 다 딱 나오죠. 자, 일방향으로 이게 이 화살표는 일방향으로 하중이 여기 사무실로 쓰고 고정 하중 600km, 하라중 300km를 했고 이렇게 하중이 흘러간다. 이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향 볼까요? 컨트롤 E 그다음에 이걸 이 방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사무실 하중을 일단 지워볼까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점점 보시면 여기로 더해 점점 어사인 플로로드가 들어가면 이 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 표를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컨트롤 Z 해도 되고요. 자, 하중이 다 빠진 겁니다. 다 빠지고 다시 원웨이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노드 디파이닝 로딩 에어리아 녹색이 되면 왼쪽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죠.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일방향으로.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하중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에 들어가 보면 사무실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단순보니까 아까 44톤인가 나왔죠, 그죠? 모멘트가. 자, 이 글자가 좀 헷갈리니까 글자를 꺼버립시다. 컨트롤 E에 이 친구를 이제 없애버리죠. 예. 이거는 뭐 있어도 관계있겠네.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이죠? 예, Perform Analysis F5 눌러도 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밑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죠. 에러 메시지가 없으니까 해석이 잘 됐습니다. 자, 이때까지 한 거죠. 이 열쇠가 이거는 뭡니까? 전처리고요. 전처리. 그러니까 모델링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 다 끝났으니까 결과값을 보고 싶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뭘 봐야 될까요? 예. Forces Beam Diagram 뭘까요? 이게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중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번에 제가 배웠죠. 하중조합은 Result Load Combination의 콘크리트 디자인의 오토 제너레이션 하면 언됐죠. 오토 제너레이션 할 때 기준은 뭐 KBC, USD 16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엔터. 그럼 이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이 밑에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처짐을 검토할 때 그 허용도 설계할 때도 이게 더하고요. 지금 극한강도 설계법이니까 1.2 데드로드의 1.2배 라이브로드의 1.6배를 하게 되고요. 자, 서비스는 뭐냐면 처짐을 볼 때는 이 하중계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중계수 없이 보고 싶을 경우는 LCB 몇 번을 해야 되나요? 4번을 선택해야 되고요. 처짐을 볼 때 고정하중에 대한 처짐을 볼 때 3번 해야 되고요. 고정과 적자하중을 다 볼 때는 4번을 해야 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LCB 2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LCB 2번 이렇게 켜졌죠, 그죠? 예,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LCB 2번에 대해서 자, apply 하면은 자, 이게 좀 보기 싫으니까 컨트롤 E 이 친구는 없애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좀 응용성도를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화이트로 해주면 좋겠네요. 컬러를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해주고
이렇게 보는 게 눈에 들어오겠네요. 자, 컨트롤 E, 프로퍼티 네임도 없애버립시다. 솔리드 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레전드 밸류 올 오케이. 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떴죠? 예, 이게 킬로그램이라서 그래요. 톤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35.2가 나왔죠? 솔리드를 라인필로 바꿔봅시다. 35.2톤.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좀 작게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보시면 이 친구가 다음부의 고정도가 좀 살아있죠, 그죠?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음부의 고정도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얘는 순수하게 단순보로 보는데 입체적으로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의 부우 모멘트가 발생하더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우 모멘트는 발생하고 이 빔은 35.2라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나타내네요. 실제로 이걸 단순보로 할 때는 양단을 그 정도로 푸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 푸는 옵션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거의 비슷하게 하중이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하중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 저번에 이걸 계산하니까 하부에 손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빔은 하부에 19mm 몇 가닥 나왔죠? 8가닥 나왔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 빔 디자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 친구 B1이 해석이 됐죠? 그래픽 하니까 이 친구가 22mm 5가닥 필요하네요. 22mm 5가닥 그죠? 5가닥 그리고 19mm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안 되죠?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9mm 그 디자인, 청년주택이네요.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에 이상으로 보면 얕은 기초의 콘크리트 보강 공법에서 크라이테리아 디자인 총 3가지 정도 크라이테리아 포 설명하고 리바 이 강의를 철근 마치도록 합니다. 철근은 여기다 세팅하게 되어 있네요. 철근은 우리가 리바를 19mm를 쓰겠다. 19mm 22mm 안 쓰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없죠. 엔터. 다 됐네요. 화면상에 지금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탭을 자, 시공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은 시공하는 다시 한번 과정이고요. 해봅시다. 시공이 완료된 거 이거를 중간 잡고 부분 사진을 디자인 보시다시피 시공이 콘크리트 완료되고 코드 그 다음에 디자인, 경화된 모습 세 번째 사진이네요. 이런 식으로 건물에 하면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19mm가 몇 가닥 나온가 볼까요? 자, 이상으로 한 조각 케이크 레슨을 자, 마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7가닥 나왔네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면 그때 양단이 완전히 고정일 때는 19mm 8가닥 나왔는데 약간 고정도가 생기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단부가 조금 늘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푸는 방법 다시 앞으로 가서 이 친구를 완전히 단순보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정도를 임의적으로 없애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모르니까 all element 바운더리 있네요. 바운더리에 beam and release 이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이 친구를 양단을 이렇게 핀으로 푼다는 뜻입니다. apply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핀으로 풀리죠. 그죠? 네, 이게 핀으로 풀린 게 확인이 됐습니다. 히든 그러니까 여기 점이 나오죠. 이 점이 자세히 초록으로 하나 보이죠, 그죠? 저는 자세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해석을 해봅시다. 자, 해석이 끝났네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Forces Beam Diagram입니다. 오른쪽 마우스에 똑같죠? 발력을 보고 싶다, 변형을 보고 싶다, 힘을 보고 싶다, 빔의 응력 상태를 보는데 하중조합 2번을 보고 싶다 뜻입니다. Apply 하게 되면 Legend Value Solid P 44톤 우리가 계산했던 44.85 딱 정확하게 나오죠. 네.
첫 번째 시간 보고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의 빔 디자인.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9개로 증가됐죠. 9개. 단부는 하부근이 다 주근입니다. 그래서 만약 100은 한다면 9개, 단부에는 뭡니까? 5, 6개, 6개 필요하네요. 그죠? 이렇게 실제로 배치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밑에 있는 철근 하나 위에 더 넣어가지고 여러분 설계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부근이 주근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빔은 단순 보니까 하부근이 중앙부 하부가 주근이 됩니다. 단부도 마찬가지로 밴딩 모멘트가 아래로 쳐지니까 단부가 주근이죠. 자, 아까 고정도를 떨어뜨리니까 이게 기본 배근이 상부근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볼까요? 이 친구. 자,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 빔 디자인. 자, 이 친구는 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근량이 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단부, 중앙부, 단부. 근데 이 친구는 요 슬라브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반만 나온 거죠. 그죠? 예,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집중 과정을 받는 거죠. 자, 이 친구는 한번 볼까요?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의 빔 디자인. 자, 볼까요? 그래픽 하니까 이 친구는 단부, 이게 중앙부입니다. 지금 요거만 제가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의 단부는 여기입니다. 중앙부는 몇 개 필요하죠? 6개 19mm, 단부는 4가닥 필요하네요. 이렇게 배근을 잘 해주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찝은 이 셀렉트한 이 부분은 이 반만 셀렉트 했기 때문에 이 끄트머리는 이 끝은 중앙 하부가 됩니다. 네, 이 친구를 셀렉트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멤버를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만 잘 하면 되죠. 그죠? 네. 자, 볼은 다 끝났죠. 이렇게 배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 이쪽 기둥이네요. 이쪽 기둥 한번 해볼까요? 디자인, 콘크리트 코드 디자인의 컬럼 디자인. 그러면 이제 기둥이 설계됐네요. 그래픽을 합니다. 이 기둥은 단면이 500에 500이 필요하고 응력비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여유로운 설계는 안 되네요. 그래서 22m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필요하다. 이 파란색으로 나온 것은 다 해석이 깔끔하게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체 골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봤는데 입체 골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석이 바로바로 다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죠. 앞으로 가서 뷰에 히든 이 골조를 이제 점점점 하중은 여기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 이 친구를 이제 장난을 계속 치는 겁니다. 이쪽에 엘리멘트 트랜슬레이트 그죠? X 방향으로 8m 카피를 한번 해보고요. 카피. 모르면 이 4개를 다 체킹하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어플라이 이렇게 또 되죠. 이 바운드리에 다 딸려가지고 지금 요 옵션을 체킹해서 이 안에 있는 프라프트들이 다 딸려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위쪽으로 카피 한번 해볼까요? Y축으로 여기서 볼까요? 네. 이 친구도 위쪽으로 Y축으로 8. 자, 이렇게 그죠? 자, 이 친구를 Z 방향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Z를 올릴 때는 좋긴 좋은데 이 바운더리가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카피 노드 어트리뷰트를 일단 체크 옵션을 하고요. 어플라이 Z 방향으로 이게 친구가 3m였나요? 예, 3m 올라갔죠. 네, 2층
또 이 친구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 친구를 이렇게 Z 방향으로 어플라이. 몇 층이죠? 3층. 보이나요? 계속 올리니까 재밌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접근이 귀찮으니까 뭐 한 30층 올려봅시다. 30층에 골뱅이 3. 30개 층을 올려봅시다. 오! 올라갔죠? 네, 이런 빌딩 컬트를 2.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그거로 한번 봅시다. 흑백으로 볼까요? 컬러 디스플레이 블랙. 절점을 보지 맙시다. 필터를 2 노드가 다니까 좀 눈에 안 들어오죠. 예, 이렇게 지금 33층짜리 건물이 하나 형성이 됐네요. 이렇게 해석해서 이 기둥을 설계가 될 때까지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건물 설계가 구조 설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를 알면 여러분들이 수십 층을 설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진 하중과 풍하중 여러 가지 동적 하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고 그냥 설계를 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